사실 그 신부들 한국어 그 교육과정 자체가 좀 바뀐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예. 예, 어떤 내용일까요? 며칠 전에 이제 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어요. 그 이제 하노이 대사관도 떴고, 호치민 총영사관도 떴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신부들이 가장 많이 한국어를 수료했던 기관이 우리나라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아셰프, 거기에서 하는 신부들 교육 3개월 과정. 그 다음에 베트남 그 여성연맹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공적인 기관이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한국이민재단이라는 기관하고 조인해서 학당을 설립했어요. 그래갖고 그 두 개가 거의 8, 90%를 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한국어를 수료하는데 3개월 공부를 하고 영사관에서 나오는 이제 영사관 직원들이 시험을 보는 날짜를 잡아 그날 직원들이 시험지를 배부해주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영사관에서 채점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걸로 거의 하다가 이번에 그 두 개 기관이 2024년 1월 1일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빠져버린 거죠. 교육기관 자체에서.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이전에 그 수료를 한 사람은 인정이 다 돼요. 12월 말까지 수료증에서 날짜가 12월 달 이전 거는 다 인정이 내년이라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0월 초에 이제 신부들 학당 수강생을 모집을 하는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까지 결혼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 첫 번째 교육이 인정되는 게 이제 뭐냐면 한국어 토픽 1급을 합격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세종학당. 우리나라 세종학당이 이제 베트남 대학교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세종학당이 호치민에도 아마 대여섯 개 있어요. 한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터에도 있고, 지금 베트남에만 총 22개인가 있어요. 거기 이제 수료한 사람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부들 교육 과정은 12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세종학당에서. 아니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문화원이든 뭐든 어디든지 120시간을 이수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셰프에서는 140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한 데서 120시간만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시험 칠 자격을 주는 거죠. 근데 자, 세종학당은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한 과정이 72시간이에요. 그럼 72시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다 보면, 자, 한 개 과정이 그동안에 우리가 아셰프에서 했던 그 신부들 교육비, 학비, 등록금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두 개 과정을 거치면 등록금이 결국은 2배로 들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2달 과정이에요. 세종학당은 2달 과정을 거치고 또 한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데, 이게 연결돼 버리면은 4개월이지만은 연결이 안 될 때는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 과정을 거치는데 학비도 결국은 2배가 들겠죠. 그 다음에 신부들 기숙사 생활도 당연히 2배로 길어질 거고. 그러면 한국에 신부들이 입국하는 기간도 지금은 6, 7개월 걸리던 게 그렇게 되면 8, 9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다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부담은 신랑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학비가 2배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학비만 갖고 할 수 없을 거고, 기숙사 생활도 당연히 더 길어지면은 한 달 한 달 결혼해서 신부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게 기숙사 생활이 길어지면은 결국은 기숙사 수용 인원이 많아지니까 기숙사가 뭐 한 개 하는 데는 한 개 갖고 안 되고 2개를 하고, 2개 하는 데는 3개, 4개로 늘려야 되니까 당연히 돈이 더 들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자, 무조건 이제 되는 거는 토픽 1급, 그 다음에 세종학당,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육원은 과거에부터 쭉 했는데 그 많이 신부들이 많이 안 해요, 거의. 거기. 그 다음에
베트남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위를 받은 사람, 뭐 석사 학위를 받든 학사 학위를 받든,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과. 그 한국어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체류한 사람, 요렇게 5개로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했던 우리나라 한국문화원 아셰프에서 하던 것도 이제 인정 안 되고, 베트남 여성연맹이라는 베트남 공산당 그 당원 기관인데 거기서 하는 것도 인정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셰프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토픽반으로 바꾼대요. 근데 문제는 토픽반도 뭐냐면 시험을 매달 토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토픽은 1년에 4번 정도 통상적으로 쳐요. 가끔 가다가 예외적으로 한 번 더 칠 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건 2번이고, 나머지 2번은 부수적으로 해갖고 4번 보통 치는 걸로 알아요. 작년에는 5번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을 칠 경우에 3개월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들이 토픽을 칠 정도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최소 3개월을 공부해야 되는데, 3개월 공부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분은 그때 3개월째 하지만은 한 달 이후에 시험 끝나고 한 달 이후에 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5개월 후에 시험을 치잖아요. 기간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이래 업자들은 지금 그 아셰프 문화원에서 토픽반으로 바꿔도 과연 거기를 보낼 수 있겠나? 기존 그 아세프 했었던 거하고 시험 방법 다른가요? 시험 방식은 약간 다르죠. 그 토픽 1급은 사실 시험 완전히 그 학교 시험 위주로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뱅크에서. 네. 문제뱅크에서 빼냈는데, 자, 영사관에서 보는 영사관 시험은 뭔가 신부가 알아. 기본적으로, 자, 책상 위에 컵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사진을 딱 찍어갖고, 이 컵은 책상 갈로 해갖고, 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 맞추기, 보기 1, 2, 3, 4. 요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근데 사실 토픽 시험 이렇게 기출 문제 옛날에 우리가 한번 봤어요. 보면은 시험 문장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토픽 기출 문제를 갖고 기출 문제 막 풀어갖고 외우는 방식이에요. 한국어 공부 일치 안 됩니다. 근데 한국어를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말을 하는 신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좀 오래 하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토픽 1급, 2급까지도 시험을 봐갖고 자기 아는 거에서 어느 시험이니까 쭉 다 읽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부들은 기억, 니은, 아야어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은행 기출식으로 문제 막 외우는 방식으로 토픽 학원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과거에 우리 초창기 때 그거 보내봤어요. 일주일 동안 기억, 니은, 아야어여 가르쳐놓고 그 다음부터 기출문제 갖다 놓고 기출문제 풀으라 그래요. 신부들이 보고 외우는 방식이에요. 신부 말하는 거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종학당으로 이제 바뀌면서 좋은 점은 조금 있을 거예요. 또 뭐냐면은 세종학당은 암만 그래도 한국말 하는 대회화 형식으로 공부를 일부 좀 많이 해놓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회화는 좀 늘지 않겠나. 기간도 길어지고 이러니까 신부들이 한국 가게 되면 말은 옛날보다 좀 더 나아지는데 이제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기간이 또 길어지면은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신랑분들이 지금 신랑분들 6개월, 7개월 걸리는 것도 너무 많이 걸리니 어쩌니 벨소리 다 나오는데 거기서 또 더 늘어나 보세요, 이제. 사실 옛날에 이 국제결혼 초창기 때요, 한 달 반 만에 비자도 그때는 일주일 만에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2달 걸렸다가, 그러다가 3개월 걸리다가, 전체적으로 신부가 한국 가는데 3개월, 4개월 걸려도 막 신랑들 이제 막 기간 늘어났다고 막 했는데 이 학당이 딱 생기면서 6개월, 7개월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때도 말 많았어요, 신랑분들. 근데 지금 더 길어지면은 이제 더 좀 문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또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겠죠. 일단 결혼해서 이제 신랑분들은 하루 빨리 신부 오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이제 결국 신랑들이 신부를 한 번 더 보러 들어와야 된다든지 만나러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 하여튼 어떻게든 강화가 된 거네요. 많이 강화됐다고 봐요. 결론은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이지만은 실제 시행되는 거는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초가 기존 하던 마지막 이제 신부 수업이니까. 그게 마지막 반 시작되는 거니까 10월 달에 결혼하신 분들 12월 달에 수업해서 연말까지 끝을 못 내니까 이제 그 모집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토픽반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토픽반은 솔직히 일반 신부들한테는 안 돼요. 왜냐면 한국말도 배우지도 못하고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종학당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금 현재 업자들도 여기 에이전시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세종학당에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3개 반이 있는데 초급하고 그 다음 끝나면서 중급을 다시 들을 때 분명히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부들이 초급 2달만 해갖고 중급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고급 과정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초급을 2번 들어도 되는 건지 아직까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다음에 세종학당을 이수만 하면 되는 건지 기존에는 우리 한국문화원은 이수하고 영사관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영사관 시험을 볼 건지 아직 뚜렷한 것도 정확히 사실 저는 몰라요. 저희들은. 일단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내년부터니까 올 10월 달 이후에 이제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그 수업 시작된 그 이후 보면은 영사관 시험이 있을지 뭐 세종학당 자체 시험을 할지 분명히 시험은 있을 거단 말이에요.